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을 운동의 날, 하얀 가루로 그어진 트랙 위를 달리던 우리들의 등 뒤로 차마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문 근처 나무 그늘 아래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던 한 여자를요.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손에는 흙먼지 묻은 물병을 든 채 자식의 이름만 목이 터져라 부르던 그 뒷모습. 저는 그날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목을 번쩍 들어 올리시며 잘했다 고 하셨을 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자 운동회는 학부모 특별석이 따로 있고 커피 트럭까지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히 운동장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저희 어머니는 왜 저 담장 밖에만 계셔야 했을까요? 그날 제가 1등 상으로 받은 크레파스를 친구들과 나눠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조망 너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김밥을 싸우셨는데 당신의 손은 철조망 밖에서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못 본 척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환갑이 지난 지금에야 저는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못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밖에서 성벽이 되어주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건 제 어머니였고 평생을 세상이라는 운동장 밖에서만 맴돌아야 했던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2년 뒤 가을 운동회, 3년 뒤 봄 소풍날, 졸업식 날까지도 어머니는 늘 교문 밖에만 서 계셨습니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교실까지 들어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어머니는 복도 끝에서 고개만 빼꼼 내미셨다가 제 눈과 마주치면 얼른 몸을 숨기셨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저러실까? 왜 당당하게 들어오시지 못할까?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저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손에 낡은 사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필름도 제대로 감기지 않는 그 카메라로 어머니는 교문 밖에서 저를 몰래 찍으셨던 겁니다. 흔들린 사진 속 제 모습은 반쪽만 나왔지만 어머니는 그 사진을 장롱 깊숙이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세상이라는 운동장 밖에서만 맴돌아야 했던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지금에야 저는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못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서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남루한 옷차림이 거친 손마디가 자식의 길을 죽일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 흔들린 사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제 입학식 날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네 어린 시절 운동회는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어머니는 낡은 석유곤로 앞에 앉아 김밥 속에 넣을 단무지를 정성껏 썰고 귀한 계란물을 입힌 분홍 소시지를 부쳐내셨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가 집안을 가득 메워도 어머니는 자식 도시락이 식을까봐 당신의 낡은 외투 속에 밥통을 품고 학교로 향하셨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구멍난 고무신 밑창으로 차가운 서리가 스며들어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망국기가 펄럭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들은 신나게 달렸습니다. 트랙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화려한 축제 속에 섞이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먼지 묻은 손으로 연신 눈가를 닦아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운동장 안천막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담장 밖 느티나무 그늘에서 보자기만 꼭 안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저는 차마 그쪽으로 발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볼까봐 어머니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가방을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온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김밥을 다시 싸셨습니다. 아버지 새벽 도시락으로 말입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늘 무거웠습니다. 건설 현장의 시멘트 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돌아온 아버지의 어깨 위에는 늘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녁상 앞에 앉아서도 그저 묵묵히 밥만 드셨고 가끔 탁주한 사발을 드시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학교 기성회비를 못 내서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구멍난 양말을 꿰매셨습니다. 실밥이 삐뚤삐뚤해도 어머니는 계속 바늘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 제 손목에 쥐어주셨습니다. 기죽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은 시장 바닥에서 깎이고 깎여 자식의 새 신발 한 켤레로 환생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고 친구들 앞에서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여전히 해진 고무신을 신고 계셨고 아버지는 발가락이 다 보이는 작업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네 부모님들이 사신 길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체면은 버려도 자식의 체면만은 지켜주려 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참고서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막노동을 더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시장 좌판의 흥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돈 10원을 아끼려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왜 그리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앞서 걸어갔고 어머니는 제 뒷모습을 보며 쓰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제 학용품 값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가장 싼 꽁치 한 토막을 사오며 덤으로 받은 파 한 줄기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장바구니에 파를 넣으시며 오늘은 파전을 부쳐줄게 하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자식들이 남긴 식은 밥과 짠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어머니는 국물만 드셨습니다. 배부르다고 아침에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의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에 들어가는 고기만 맛있게 씹어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사치는 시장에서 덤으로 얻어온 시든 배추잎 몇 장이었고 그것조차 우리 김치로 담그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드신 밥은 늘 누룽지였고 어머니가 입으신 옷은 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더니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뒤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낮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덤으로 받은 파도, 시든 배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모욕을 당하셨던 겁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시장 아주머니가 그걸 들먹이며 어머니를 비웃었던 겁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저는 어머니가 그때 서 있던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혹여나 당신의 남루한 옷차림이 자식의 길을 죽일까봐, 당신의 거친 손마디가 자식의 친구들에게 보일까봐 스스로를 감추셨던 겁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머니는 한없이 작아지셨습니다. 보릿고개보다 높았던 건 가난이 아니라 자식 마음에 상처 줄까봐 두려워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두려움을 넘는 대신 스스로 그 벽 뒤에 숨기를 택하셨습니다. 평생을 담장 밖에서만 서성이던 당신의 발등은 이미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당신은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앞에서 다시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께 뭔가를 보여드렸고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합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저는 그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적힌 그 장부 사이사이에 아버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진심을 적어두셨습니다. 오늘도 자식놈 고기 한 근 못 사준 못난 애비다. 아내가 전당포에 가락지를 맡겼다는데 아는 척도 못했다. 월급에서 20원을 떼서 숨겨뒀다. 딸아이 신발 살 돈이다.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단다. 아내 말로는 내가 가면 애가 부끄러워할까봐 혼자 다녀왔다고 한다. 가슴이 미어진다.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를 젓기 위해 당신의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노를 저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던 고독한 사람이셨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당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줬다. 그 아래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한 건 당신이에요.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울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굽어버린 등, 그리고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쓸쓸한 눈망울까지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만 사느라 당신의 예쁜 이름 석자는 세월의 먼지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김순이. 그게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하고 불러줄 동무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제 남은 건 며느리가 부르는 어머님이라는 호칭뿐입니다. 어머니는 20살에 시집 오셔서 평생을 아내로, 어머니로만 사셨습니다. 당신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도 운동장 한복판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동안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어린 소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53년.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 뒤로 페이지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가난이 몰려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어머니의 꿈은 그렇게 멈춰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다는 것을,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 했던 20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그 차가운 운동장 밖 담장 밑에 서 있지 마세요. 제가 마련한 이 마음의 운동장 한복판으로 이제는 당당히 걸어 들어오세요. 그 시절 사들이지 못한 고기 국물과 전당포에 맡겼던 은가락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셨던 그 손목시계까지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이제 넓은 세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아이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담장 밖에서 묵묵히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때 왜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는지, 왜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김순희, 박영수, 나의 그리운 어머니, 나의 존경하는 아버지.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이제는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운동장 한복판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망국기를 흔드세요. 저는 이제 담장 밖에서 당신들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운동의 날 어디에 서 계셨나요? 기억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함께 그분들을 기억해요.